자,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유가족 3명 구속영장이 어제 모두 기각이 됐죠. 이래서 아주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달걀에 멍이 든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가해자는 법원이 구속 판단을 내렸네요. 왜 이렇게 다른지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판사님의 딸이었어도 이랬겠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까지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태원 차장. 네. 어쨌든 대리기사를 폭행한 유가족분들이 다 풀려났습니다. 그렇죠. 풀려난 이유부터 네. 먼저 설명해 주시죠. 뭐 아주 단순합니다. 일단 두 가지,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들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한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는데요. 이 3명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그리고 생활 환경 등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죄가 네. 예를 들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네. 도망갈 의사가 없다. 네. 그렇게 했을 때도 구속을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그 두 가지만 갖고 판단해야 되는 건지 잘 네. 모르겠는데 바로 이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조의연 판사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의 지금 부장판사로 일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기 프로필에 잘 소개되고 있다시피 남부지법에서 영장, 그러니까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부장판사로서 예. 오랜 동안 영장 발부, 기각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전문성이 있을 거고요. 남대전고를 나와서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1966년생. 그리고 예, 48이네요. 네, 사시와 행시를 동시에 합격할 정도로 비상한 머리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 판결 내용이 이건 뭔가요, 이거는? 아, 네. 김영식 서울시 의원 그 살인을 교사해서 그 강서구에서 사업을 하는 유력 재력가를 살인 교사한 혐의로 지금 구속돼 있는 김영식 전 서울시 의원 사건을 예. 조의연 판사가 다뤘습니다. 그때 그 이제 김영식 전 서울시 의원과 그다음에 그 살인을 하게 한 친구가 동시에 구속이 돼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서로 간에 의견이 오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쪽지가 오가고 하면서 이제 지금 그게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영식 전 의원이 그 폐쇄회로 TV 그 장면을 찍은 폐쇄회로 TV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해달라 이런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김영식 전 의원이 그게 경찰이 놓은 덫이다. 그래서 그렇죠. 그걸 논란을 좀 삼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받아들여준 그런 판사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는 굉장히 지금 격앙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사람을 풀어주냐 이런 네. 분위기인데 내 분위기를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일단 그 검찰에서도요 이번 사건이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고요. 그다음에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봤기 때문에요. 보통은 공판 전담 검사가 있는데요. 공판 전담 검사가 가지 않고 수사 검사를 직접 보내서 이번 영장 반드시 발부되도록 그 실질심사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결국 기각되면서 굉장히 허탈해하는 분위기 역력합니다. 저는 구속영장 기각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해서 좀 법조인들한테 네. 물어봤는데요. 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렇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냥 단순한 음주 폭행 사건일 때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진술이 엇갈리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전치 4주 정도의 상처, 4주 이상의 어떤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뭐 완전 일반적이다. 예. 100%는 아니어도 전치 4주 이상 그리고 양측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구속 수사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자, 지금 그러면 그렇죠. 지금 대리기사 전치 4주잖아요. 사주죠. 그렇죠. 그리고 주장 엇갈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세월호 유족이라는 부분 그리고 국회의원이 관련돼 있다는 부분 때문에 조금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약간 봐주기. 예, 좀 있었다, 그렇게도 이렇게 뭐 여기에 보여지네요. 대해서 이제 또 판사는 어떤 증거인멸 또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니, 증거인멸 때문에는 논란이 좀 있었어요. 저도 네.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 경찰 출석하기 하루 전날 가서 여의도 그 사건 당시 지역을 변호사와 함께 다 둘러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말을 맞추려고 한 것 아니냐. 이건 의혹입니다만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었던 건가 보네요. 일단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법 감정상 구속을 하는 것, 그게 국민의 법 감정에서는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현대 법의 기본 원칙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죄, 무죄가 이번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해서 이게 유죄다, 무죄다 이걸 가리는 기준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사건은 진행돼야 될 거고요. 그동안에 구속 사유가 있냐 아니냐 이 부분을 따졌을 텐데요. CCTV 증거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목격자 많고 시민들, 동료, 대리기사, 그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도 정정당당하게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 이런 예. 판단을 내린 게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뭐 풀려나니까 세월호 유족들이 지금 이렇게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정치권에서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의 김진태 의원, 검사 출신이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대리기사 폭행범 전원 영장 기각, 법원은 이래서 문제다. 판사가 얻어맞았어도 그랬을까? 자, 판사가 얻어맞았어도 진짜 기각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만약에 폭행을 당했다면은 구속 수사의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부분 판사가 맞아도 이랬을까 저 부분은 좀 국민적인 예.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요. 네. 결국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의 지적에도 일말의 논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관련이 있고 당신이 흥분한 당신이 공분한 일이었으면 이렇게 가볍게 처리했겠느냐. 이 부분이 김진태 의원의 지적인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국 판사가 내린 결정이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존중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야당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야당에는 바로 판사 박범계 네. 원내 부대표죠? 자, 원내 대변인 예, 원내 대변인 부대표죠. 당 법률위원장도 예, 지금 판사 있거든요. 출신이고요. 네. 유가족 사법적 상식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너무 과도하게 형벌보다 예. 무서운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이렇게 조금은 옹호하는 듯한, 감싸는 듯한 그 멘트를 내놨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조금 기분 나쁜 게요. 저게 그 잣대가 항상 왔다 갔다 한다는. 네. 그러니까 자기 당에 유리하면 사법의 승리다. 정당한 법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네한테 불리하면 사법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멘트를 내놓는 예. 정치권이 상당히 저는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자, 지금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건은 아니지만 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아주 관심 끄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안상수 창원시장에 대한 계란 투척 테러인데 이 언론에서 다 보여졌고 또 CCTV에 다 잡혔잖아요. 네. 증거인멸 뭐 우려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근데 결정은 구속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뭐 역시 판사가 결정한 부분이긴 한데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왼쪽은 방금 저희들이 계속 설명했던 예. 세월호 유가족 세 분에 대한 얘기였고요. 뭐 다 설명이 다시 필요 없을 겁니다. 예. 오른쪽은 창원시장 야구장 유치를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겪어왔고요. 당시 시의원이죠. 시의원이 직접 의장석 앞으로 다가가서 계란을 투척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했습니다. 근데 저게 만약에 계란이 아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중대한 흉기랄지 아니면 가령 총기였다. 그렇다면 저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제가 보기에 판사가 판단한 기준은 범위가 굉장히 심각했고 정면 눈을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던진 그 장면이 너무 명명백백하게 보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 결정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상수 시장의 경우는 전치 2주를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근데 결혼마저도 알고 전치 있거든요. 이주가 나오나 봐요?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어깨를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가슴 쪽을 맞았던데. 그래서 전치 2주가 예.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상해 입은 정도도 다르죠. 그런데 예. 구속이 되고 저도 그 시의원 어떤 또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구속 수사까지는 좀 그러게요. 제가 볼 여기 때는 뭐 좀 과도하지 않나.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구속을 했다 이렇게 당연히 구속이 돼야겠죠. 뭐 네. 법원 판단이 맞다고 보는데 이 법원에서는 이 범죄가 더 중대하다. 이 세월호 유족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하나의 대리기사,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를 집단 폭행한 것보다 이게 더 중대하다고 본 것.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공감하실 수 있을지 안상수 저도 잘 시장도 모르겠습니다.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여기도 검사 어떤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또 배려는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예.